네, 다음 이제 5단계 실행, 6단계 모니터링은 네, 별 내용 없고요. 그냥 5단계가 실행이다, 6단계가 모니터링이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 3단계, 4단계 구분하는 거 관건이라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아까 위험 수용 성향 투자 능력을 파악, 요거 수익률 설정, 네, 요거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네, 이제 1장은 끝났고요. 이제 2장으로 갈게요. 2장 부동산 시장 분석. 네,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고요. 네, 이쪽은 내용이 조금 난해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거나 문제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주요 내용 위주로 해서 네, 암기 위주로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1절. 네, 부동산 시장 분석 개요가 나오죠. 네, 개요.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면 뭐죠? 네, 수요 그리고 공급이 만나서 네, 뭐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시장 분석이라고 하면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시장 분석이란 네, 일정한 시장에서 일정 범위 정해놓고요.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그 경쟁하는 공급, 네, 결국 수요 공급의 관계를 분석해서 수요가 많다면 공급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네, 공급이 많다면 공급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는 누구의 입장이에요? 시장 분석, 투자 분석, 공급자, 임대인의 입장에서 학습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분석하는 게 시장 분석이에요. 네, 그래서 시장 분석의 구성 요소를 볼게요. 네, 뭐 시장 분석을 하려면 이제 이런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분석들이 모여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먼저 나오는 게 부지 분석이에요. 부지라고 하면 내가 요만한 토지를 하나 갖고 있어요. 이게 부지죠? 네, 그럼 여기다가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이냐, 또 여기다 뭐 주거용 건물을 지을 것이냐, 상가를 지을 것이냐, 또 여기다 뭐 주차 빌딩을 지을 것이냐는 내 맘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 주변이 어떤 도시냐,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먼저 부지 분석. 네, 부지 분석은 이제 개별 토지를 분석하는 거죠. 이 개별 분석이에요. 보시면 부지 분석은 해당 토지의 동그라미, 네, 해당 토지의 물리적, 환경적, 행정적인 특성을 분석한다. 네, 그러한 특성이 부동산에 미치게 될 가능성과 저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일단 이 부지가 뭐 네모나냐, 길쭉하냐, 또는 뭐 동그라냐, 마른 뭐냐, 기냐, 뭐 적냐 이런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려면 당연히 부지 분석에는 뭐 규모, 그죠? 그리고 형태, 경사 이런 거, 그리고 공공시설이 얼마나 주변에 잘 갖춰져 있느냐, 그리고 접근성, 이게 뭐 교통, 그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재, 여기가 도시 지역이냐, 또 농림 지역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건축할 수 있는 종류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부지 분석이에요. 그래서 해당 토지를 분석하는 것. 네, 그럼 인근 분석은요, 이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인접지질의 역학관계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 그렇죠? 이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게 바로 인근 지역이죠. 그래서 인근 분석은 인근 지역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지역의 경계는요, 요걸 나눌 때 이 경계, 그래서 인근 지역의 경계는 두 가지예요. 주로 주변 토지의 용도, 네, 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거죠. 네, 주변이 이게 상업지냐, 주거지냐에 따라서 네, 그 인근 지역의 범위가 달라진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인공시설, 뭐 고속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것들, 또 자연 장벽, 강이나 지형, 산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네, 인근 지역의 범위를 나눌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계략적으로 나눠볼 때, 네, 주로는 용도고요. 계략적으로는 네, 인공시설이나 네, 자연 장벽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거 바뀌면 안 되겠죠. 주로 용도, 계략적으로는 시설이나 자연 장벽. 네, 그다음에 지역 분석은 요 인근 분석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 네, 좀 더 대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게 여기가 인근 지역 분석이고, 요게 지역 분석. 네, 지역 분석이라고 하면 이게 지역 경제를 분석한다. 뭐 그렇게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위치할 그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특성을 분석해서 결국은 알고 싶은 게 내 부동산이, 이 대상 부동산이 이 지역에서 위상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랬죠? 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네, 지역 분석에서 들어가는 요소들이 나오네요. 네, 지역 경제, 그 지역에 대한 국가 경제에 영향이 얼마나 미치냐. 그리고 경제 기반, 그렇죠? 이 지역이 뭐 관련 산업이 뭐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도시냐, 또는 뭐 제철 산업이 발달한 도시냐, 또 여기가 관광 도시냐 이런 거. 그다음에 인구, 앞으로 인구가 들어올 거냐, 또는 빠져나갈 것이냐. 네, 소득 수준, 그리고 교통. 앞으로 이 지역에 뭐 고속도로
가 지나갈 것이냐, 또는 뭐 KTX 여기 생길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성장과 개발 패턴, 이 도시가 앞으로 주거 지역으로 발전할 건지 또는 뭐 상업 도시로 발전할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앞으로 수요가 달라지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고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 사람들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네, 그 부동산의 종류가 내가 공급하는 부동산의 종류가 달라져야 되겠죠. 네, 결국은 지역 경제를 분석한다는 건 그 지역의 앞으로의 수요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것인지를 분석하겠다 그런 얘기죠. 지금 여기까지 이게 부지 분석이었고요. 네. 이 세 가지 부지를 분석하는 것, 그다음 인근 지역을 분석하는 것, 지역을 분석하는 것 이거 다 공간적인 개념인 거죠. 네. 그런데 이 지역 안에서 그러면 네, 수요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또 나같이 공급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개념에서 네, 수요 분석과 공급 분석. 네, 수요 분석은요 당연히 구매력 그렇죠?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구매 능력을 가진 그래서 구매력을 가진 수요 즉 유효 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걔는 세 줄 아래 보시면 이제 수요 분석은 주로 이제 설문지를 조사한다거나 네, 패널을 이용하고 뭐 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네, 특정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네요. 의견 청취. 네, 공급 분석. 네, 공급 분석은요. 동일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기존의 동그라미, 네, 이미 나와 있는 공급량과 앞으로의 동그라미, 예, 앞으로 나올 것까지, 예, 기존은 물론 앞으로 공급될 양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급 분석에서 중요한 건 이제 뭐 공실률이라던가, 네, 공실률이 많다면 공급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임대료나 분양가의 추이, 임대료가 높아질 것 같으면 앞으로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건축 착공 및 허가의 양, 요거는 조금 단기적으로 이미 착공을 했다는 얘기는 곧 공급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단기적인 공급이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네, 그거 말고도 인근 지역에 공지가 많다. 비어있는 토지가 많다.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한 부지가 많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공급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또 정부의 정책도 고려해야 되겠다. 정부가 공급 친화 정책을 할 것이냐 또는 규제가 강화될 것이냐에 따라서 또 공급이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이제 시장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분석의 절차가 나오네요. 그래서 시장 분석의 절차. 네, 보시면 일반적으로 6단계를 거친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그중에 생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간이화되거나 추가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절차 6개. 그래서 그림 2-1은 아주 중요해요. 별표 하나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 분석의 절차. 첫 번째가 뭐죠? 생산성 분석. 그래서 두 번째가 시장 획정. 그리고 네. 시장을 범위를 정했으면 그 지역 안에서의 수요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공급을 분석하고 네, 수요 공급을 분석했으면 따로따로 분석했으면 네, 뭐가 많은지 네, 균형을 봐야 되겠죠. 균형 분석. 그 다음에 네, 판매율 분석 이렇게 가네요. 네, 그래서 이 순서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얘도 생, 시, 수공, 균판 이거 입에 붙으셔야 돼요. 네, 생시, 수공, 균판이에요. 네, 생산성 분석 볼게요. 네, 생산성 분석이라고 하면 네, 대상 부동산이 가진 물리적, 법적, 위치적 요인 하에서 형성이 가능한 부동산의 용도 및 생산적 능력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네, 생산성 분석은요. 네, 이게 부동산이 가진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네, 나에게 가장 유용한 이익을 주는 용도를 찾아내는 것이 생산성 분석이에요. 그래서 네, 용도 및 네, 생산적 능력 파악 네, 이게 키워드예요. 네, 우리 CFP 시험이 당연히 이거 쭉 나열해놓고 순서 엮으시오 이렇게는 안 하겠죠. 네, 그래서 부동산의 용도 딱 말이 나오면 용도를 결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딱 뭐예요? 생 이렇게 연결되셔야 돼요. 생산성 분석은 그러니까 내가 가진 부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 그걸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여기다가 주거용 건물을 지을 것인지 또는 상가를 지을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생산성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생산성 분석을 하려면 부지를 분석하고 그다음 인근 지역의 특성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야 어떤 용도로 네, 결정이 될지 용도 결정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시장의 획정. 요거는 뭐 시장의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의 범위와 네, 규모를
결정하는 것. 네, 어디까지가 나의 경쟁 시장인가, 그렇죠? 네, 어디까지가 대상 시장인가. 그래서 얘는 뭐 시장의 차별화나 네, 세분화를 통해서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다음 이제 수요 분석. 네, 수요 분석은요. 네, 시장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팔릴 것인가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네, 얘는 뭐 누구에게 팔까 그런 얘기죠. 네, 수요라는 건 내가 정해진 용도의 부동산을 공급했을 때 누가 내 부동산을 살까? 그런 얘기죠.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팔까? 수요 분석이에요. 그래서 수요를 분석한다는 것은 네, 그 지역의 인구, 소득, 고용 형태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네, 지역 경제 분석, 지역 분석에서 네, 지역 경제 분석이 수요 분석의 기초가 된다. 그랬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산성 분석을 할 때 지역을 분석하다 보면 그 자료가 바로 수요 분석의 기초다. 그랬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공급 분석. 네, 공급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똑같은 부동산을 공급하려고 하는 걸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의 부동산을 분석한다. 네. 그게 키워드네요.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 상품의 생산 및 이용 가능성을 분석한다. 네, 앞에서도 나왔었죠. 기존은 물론 앞으로까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존 부동산 그리고 건설 중 또 향후 공급될 공급량을 조사하거나 추정하는 과정이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을 따로따로 분석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그죠? 상호작용 과정을 분석하는 단계다. 그래서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네, 그래서 한계 수요, 즉 초과 수요를 말해요. 네, 또는 뭐 추가 수요라고도 하고요. 한계 수요가 있는지 또 이건 이 얘기죠. 네, 수요와 뭐가 많다? 네, 수요가 더 많으면 네, 이걸 한계 수요라고 하는 거죠. 또는 초과 수요 있는지 또는 이럴 수도 있죠. 네, 지금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런 공급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일치하는데. 그런데 언제? 그럼 시장은 언젠간 균형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게 이렇게 바뀔 것인지 그래서 시장이 균형에서 벗어날 시기에 대한 예측 등이 결국은 균형 분석의 주요 내용이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또는 한계 수요가 있는지 언제 균형에서 벗어날지를 예측한다. 그럼 무슨 분석? 네, 균형 분석.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네, 판매율 분석. 네, 판매율 분석은 경쟁 시장에서 대상 부동산이 차지하게 될 시장의 점유율 또는 시장 흡수율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그렇죠? 네, 수요가 넘친다고 하더라도 네, 얼마나 빨리 판매되고 얼마나 빨리 임대될 것인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네, 시장 점유율 그리고 시장의 흡수율 네, 이런 말이 나오면 판매율 분석이에요. 네, 거기 보시면 뭐 시장의 점유율은 좀 더 장기적인 개념이고요. 네, 흡수율은 단기적인 개념이다. 뭐 이런 거 또 지문 바꿀 수도 있으니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시장 분석의 절차 봤죠? 네, 이 장에서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단계 생시, 수공, 균판 연결하실 수 있게 키워드별로 암기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